중간고사 휴식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마지막 날 뜨거운 열기로 다시 돌아온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입니다. 김우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간고사 휴식기를 끝내고 드디어 리그가 시작됐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중위권 다툼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4위 동국대학교와 7위 상명대학교의 격차가 단 한 경기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두 중위권 혹은 하위권에 있는 두 팀이 지금 맞붙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 어떤 순위 싸움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앞으로 한 두세 경기 정도 더 지나봐야 순위 싸움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건국대학교는 어쨌든 1학년 두 선수가 이제 그 베스트 라인에 포함이 되면서 아직 조직력적인 부분에 좀 문제를 보이면서 중위권을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뭐 상명대도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두 경기로 좀 중앙대전 그리고 건국대전을 잡아내면서 중위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개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8일 날 시작해서 10월 11일 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정규리그는 총 96경기고요. 팀당 16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상위 8개 팀이 토너먼트를 진행해서 챔피언 결정전은 3선 2선승제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맞대결을 펼치는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 오늘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인데요. 지난 4월 5일 펼쳐진 첫 번째 대결에서는 상명대학교가 81대 6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좀 공수 조화가 잘 이루어졌던 경기였죠? 그렇죠. 네, 상명대는 어쨌든 그 선수가 많지 못하지만 어쨌든 베스트 5의 그 탁월한 조직력으로 그 중위권에 강한 건국대학교를 잡아냈고요. 네. 건국대학교는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베스트 라인업 5명의 밸런스는 좋지만 아직 조직력적인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결과 지금 초반에는 전반기에는 1승 4패로 좀 아쉬운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올 시즌 조화로운 경기로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될지 건국대학교 관전 포인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개막전 명지대학교전 승리 이후 4연패, 과연 오늘 연패 탈출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신입생 듀오 이용우와 주현우,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최진광 선수와 그리고 주장 서현석 선수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도 오늘 경기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개막전에 명지대학교한테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뭐 중위권에서 단단한 입지를 갖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학년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과 약간 조직력적인 부분에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턴오버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계속 고비를 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 지금 4연패를 당하면서 1승 4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우와 주현우라는 걸출한 신입생 듀오가 있지만 그렇죠. 과연 이 조직력을 맞추는 점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중간고사 휴식기 이후 펼쳐진 오늘 경기에서 볼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상명대학교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주축 선수들의 뼈아픈 부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양팀 간의 맞대결에서 31득점을 기록한 김성민 선수와 또 꾸준히 일을 했던 곽동기 선수가 부상으로 오늘 출전할 수가 없는데요. 이 상명대학교 입장에서는 졸업생들도 있었고 또 신입생 수혈이 잘 되지 않은 점에서 이 공백을 메우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상명대학교는 중앙대와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건국대한테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 게임에서 분명히 지금 부상을 당한 김성민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곽동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득점은 많지 않았지만 인사이드에서 상당히 좀 단단한 활약을 해줬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곽동기 선수는 연습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고요. 또 김성민 선수는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전열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 상당히 상명대가 두 선수의 공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축 선수 두 선수가 빠졌지만 이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또 1승이 절실한 상명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상명대학교는 계속 지금 한 계단 최하위로 시작을 해서 한 계단 그 해마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 시즌도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는데 김성민과 지금 곽동기 선수가 빠지면서 상당히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2016 시즌 11위를 기록했던 상명대학교인데 지난 시즌에 6위로 반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펼쳐지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우리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를 관람해 주시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아까 부상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김성민 선수가 지난 동국대와의 경기에서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또 6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큰 전력의 공백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입생을 받는 과정에서 좀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각대로 지금 신입생들을 수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입생 라인업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많이 참석도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그 베스트 5에 대한 그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최하위권에서 점점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상명대 입장에서는 또 좋은 신입생 수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그렇죠. 경기 또 부상 선수가 빠졌지만 또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곽동기 선수도 팀 연습 종아리 부상 때문에 오늘 경기를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건국대학교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번 서현석, 5번 최진광, 10번 이용우, 14번 주현우, 21번 전태현 선수가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전태현 선수가 이제 스타팅 라인에 포함된 게 좀 이색적이고요. 어쨌든 뭐 보셨다시피 주현우 선수와 이용우 선수가 1학년이거든요. 지난 그렇죠. 시즌에 안양고등학교를 또 우승으로 이끌었던 멤버인데 네. 올해 처음부터 지금 스타팅 라인업에 지금 포함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 선배들과 조직력적으로 좀 녹아 들어야 좀 네. 좋은 경기력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명대학교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 이호준, 5번 전성환, 7번 곽정훈, 9번 정진욱, 11번 김한솔 선수가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상명대 라인업은 전성환, 곽정훈 그리고 센터를 보고 있는 김한솔 선수가 좀 분전을 더 해줘야 지난 게임에 이어 연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김성민 선수와 곽동기 선수의 부상으로 이호준 선수와 곽정훈 선수가 선발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국대학교 이영우와 주현우가 계속해서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지금 뭐 1학년으로서 자신이 해줘야 될 그 어떤 활약에 120%, 150%까지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최진강 선수가 상대 좀 집중 마크를 당하면서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서현석 선수가 또 있죠. 네. 뭐 탄력은 좋은데 좀 이제 득점 마지막 그 메이드 부분에 좀 약점을 좀 그 떨쳐내지 못하면서 아직은 공격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상명대학교도 부상 공백이 있지만 건국대 입장에서도 조금 오늘 경기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이 최진강 선수가 이상백배 하늘 대학농구 대표팀에 선발되면서 예. 주말마다 이제 수원으로 이동해서 훈련을 그렇죠. 병행하고 있는데 네, 이 맞습니다. 컨디션 관리의 중요성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자, 잠시 후에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건국대학교 황준삼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김도명 주심, 정정호 1부심, 한대훈 2부심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중간고사 휴식기를 마치고 돌아온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가 곧 이어서 펼쳐지겠습니다. 선발 라인업 선수들이 자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수들의 느낌은 어떨까요? 굉장히 긴장도 되고 또 오랜만에 경기가 펼쳐지는 거라 네, 그렇죠. 네. 또 2주간의 공백이 있었고요. 뭐 조금 더 아마 쉬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또 두 팀은 지금 한 게임 한 게임이 뭐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두 팀은 특히 한 게임 한 게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긴장감보다는 집중력을 가지고 좀 게임에 임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팀이 더 집중력을 발휘하느냐가 오늘 두 팀의 승패를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좀 턴오버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긴장하는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긴장감을 풀고 게임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건국대학교, 반대로 흰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상명대학교입니다. 상명대학교는 맨투맨으로 일단 수비를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전 선수들 부상 때문에 또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네. 볼을 탈취합니다. 상명대학교의 네. 공격. 바로 스틸을 해냈죠. 네. 그렇습니다. 전성환 선수, 정진욱에게 이어줍니다. 네. 김한솔 인사이드에서 서현석과 맞대결을 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왼손 올라가서 네, 득점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득점은 상명대학교입니다. 김한선 선수가 뭐 용산고등 출신이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있다가 상명대로 옮겨왔는데요. 예. 어쨌든 좀 그 갖고 있는 기량보다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경기를 통해서 좋은 커팅이었죠. 말씀드린 네. 순간 이용우가 네. 좋은 커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건국대학교도 지금 이런 간략한 공격들을 좀 많이 실행을 해서 예. 해야 좀 자신들이 많이 하고 있는 턴오버를 좀 지을 수 있는데 상당히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한솔과 서현석의 맞대결 왼쪽으로 빼줍니다. 드라이브인 돌파 파울 울리지 않았습니다. 서현석의 리바운드 공격 전개하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저는 파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울까지 빌리지 않았습니다. 서현석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건국대학교 득점에 성공하는 주현우. 역시 뭐 건국대학교는 1학년 콤비들의 또 활약이 좋죠. 초반부터 주현우와 이영호 선수가 한 골씩을 만들어내면서 팀에게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또 이제 좋은 신입생을 받느냐가 또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신입생의 차이죠 지금. 더블팀 들어갑니다. 공격권 건국대학교.
어쨌든 뭐 지금 뭐 터치업 관련된 좀 이슈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건국대학교는 1학년 선수들의 활약은 계속 꾸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최진강 선수와 네. 서현수 선수가 조금 더 좀 중심을 잡아주고 공수에서 좀 활약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권은 상명대학교였습니다. 자, 탑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안쪽으로 돌파, 레이업 실패합니다. 이번엔 건국대학교의 수비 미스와 최진각의 역습. 다시 한번 파울 불리지 않았고요. 상명대학교 공격을 다시 한번 전개합니다. 이용우의 파울입니다. 방금 장면은 어쨌든 건국대학교의 수비 미스와 또 그 전성원 선수죠. 네. 방심이 엮여서 골로 연결되지 못했고요. 또 최진국 선수가 좀 빠르게 넘어가다가 턴오버를 범했는데 네. 지금 어쨌든 건국대학교의 오늘 경기 키워드는 턴오버입니다. 특히 뭐 고찬 선수이기 때문에 턴오버나 줄여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석점 던집니다만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김한솔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한솔 끊임없는 투지로 리바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리바운드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죠. 자, 전성환 돌파합니다. 빼줍니다. 이호윤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리바운드를 따내는 건국대학교. 이 선수들이 초반부터 열정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슈팅을 계속 던지는데 안 들어가고요. 리바운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어쨌든 김한솔 선수의 리바운드가 좀 돋보였고요.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수비 미스죠. 박스 아웃을 통해서 좀 밀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공격 리바운드로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팀이 더 집중하느냐가 오늘 경기 성패를 가릴 텐데 그렇죠. 초반부터 약간 뜨거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건국대학교 최진강, 그렇죠. 서현수가 픽앤러 플레이를 합니다만 패스를 조금 빠르게 가져야 될 수가 있겠죠. 사클락 6초입니다. 탑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팁인 실패합니다만 서현석 리바운드 따내고 다시 김한솔이 따냅니다. 아직 게임 초반이라 선수들이 좀 집중력이 슛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집중력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또 몸도 약간 덜 풀린 것 같고요. 지난 양팀 간의 경기에서도 1쿼터에서 좀 몸이 덜 풀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또 오랜만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한솔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건국대학교가 공격권은 상명대학교입니다. 지금 양팀 다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은 상당히 좋거든요. 네. 수비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고요. 하지만 지금 마지막에 골을 만드는 그 결정력이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명대학교의 공격 안쪽으로 파고듭니다만 줄 곳이 없습니다. 전성환 올라갑니다만 에어볼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집중력이 필요한 두 팀일 텐데요. 이용우가 공격 전개합니다. 과감하게 안쪽으로 그러나 최진강이 다시 빼줍니다. 자, 다시 셋업을 시켰죠. 최진강이 다시 분위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턴오버가 일어날 뻔했지만 다시 한번 뺏기고 마는 최진강입니다. 이번엔 좋았죠. 수비가 더블팀 순간적으로 좋았고 기술적으로 좋았고요. 턴오버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성환 이제 이용우의 오늘 경기 두 번째 파울이 벌써 나옵니다. 그렇죠. 좀 파울을 아껴야겠죠. 그렇습니다. 상명대학교가 지금 2점 차로 뒤지고 있긴 하지만 이 수비에서 좀 더 열정을 그렇죠. 보이면서 최진강의 또 턴오버를 만들어냈습니다. 상명대는 다양한 수비 전술적인 부분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순간적으로 4분의 3주점에서 그 더블팀 디펜스를 펼쳤거든요. 네. 바로 성공을 했고요. 또 전성환이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성환 자유투 1구 성공합니다. 상명대는 공격에서 좀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김성민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비와 바탕에서 농구를 해야 되는데 초반에 지금 잘 먹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성환의 2구. 2구는 실패하는군요. 주현우가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최고의 공격이 수비라는 말이 있듯이 상명대학교도 수비에 치중을 열심히 치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최진강이 공격을 전개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득점이 많이 없는 건국대학교인데요. 전태현 안쪽에서 다시 주현우 파고듭니다. 그러나 득점 실패하지만 본인 리바운드 따내고 득점합니다. 결자해주군요. 건국대학교는 어떤 매치업상에서는 분명히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 트렌드가 어리어 패스이긴 하지만 어떤 세터 패스 통해서 공격을 차분하게 해나가는 것도 턴오버를 줄 수 있는 좋은 공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한솔이 안쪽으로 밀고 하다가 이번에는 건국대학교 수비가 성공합니다. 최진강 빠르게 이용우에게 이용우 서현석에게 줄 때 공이 아웃되는군요.
건국대학교가 계속 게임을 좀 지다 보니까 아직도 좀 급한 모습이 지금 지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포지션별로 신장도 좋고 그리고 개인기도 조금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제 생각 같으면 좀 세트 오페이스를 통해서 좀 네. 공격을 좀 초반에 풀어가는 것도 경기를 좀 해결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했던 어떤 조화로움으로 인한 세트 오펜스의 플레이를 보여줄 건국대학교인데요. 다시 한번 최진강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최진강. 상당히 먼 거리였죠. 네. 자, 최진강이 먼 거리에 석점을 성공시키면서 9대3 앞서가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지금 상명대는 어쨌든 그 김성민 선수가 빠진 공백이 좀 많이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전성원 선수와 픽게임이 상당히 좀 좋은 팀이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외곽슛 들어가지 않았고 김한솔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리바운드는 계속해서 상명대학교가 그렇죠, 네. 따내고 있습니다. 석점 석점 들어갑니다. 백업으로 나와서 네. 3점슛 한두 방씩을 꼭 넣어주는 선수인데 또 좋은 타이밍에 3점슛 한 방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전 선수들이 못 나오다 보니 이호준, 곽정훈 같은 선수들의 어떤 분전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상명대가 이기기 위한 필수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샤클락 6초 남았습니다. 또다시 먼 거리에서 짧았습니다. 네. 이거는 좀 무리였죠. 네. 좀 더 침착하게 공격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반면에 상명대는 세트 오페스를 해서는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공격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과감한 돌파로 득점 그렇죠. 성공합니다. 네, 지금도 뭐 세트 오페스 상황이었지만 패스를 빠르게 돌리면서 건국대학교 수비를 좀 해체했거든요. 그러면서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레이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선수들이 몸이 덜 풀린 모습을 보여줬지만 좀 상당히 그렇죠. 박빙으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네, 뭐 5분이 지나면서 좀 이제 경기 적응을 한 것 같고요. 좀 서로가 그러나 쓰는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오고 맙니다. 건국대학교는 또 턴오버가 벌써 4개째거든요. 레이업 성공은 이호준, 역전에 성공하는 상명대학교입니다. 결국 건국대학교는 오늘 게임의 또 키워드는 턴오버입니다. 벌써 턴오버 4개를 범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은 차근차근히 좀 공격을 풀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김우석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턴오버가 나오고 있는데 이 그렇죠. 턴오버가 나온다는 게 어떤 긴장감과 또 부담감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게임을 계속 지다 보니까 어떤 조급함까지 이제 플레이 좀 포함이 되거든요. 네. 지금 선수들도 뭐 코트에서 느끼듯이 지금 매치업상에서는 건국대학교가 뭐 7대3 혹은 6대3 정도로 6대4 정도로 앞선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자신들의 장점을 좀 감안을 해서 조금은 턴오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공격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농구가 뭐 속공 그다음에 얼류 패스 네. 상대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는 뭐 공격 패턴들이 유행이긴 하지만 그건 이제 어떤 약간 전력이 5대5나 뭐 6대4 정도로 뭐 그 정도 때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처럼 뭐 전력이 조금 더 건국대학교가 뭐 주현우나 서현수 선수가 좀 골 밑에서는 확실히 좀 오히려 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골 공격을 하다 보면 또 센터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명대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될 겁니다. 네. 그쪽은 먼저 1옵션으로 두고 좀 외곽들을 좀 활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 오펜스를 좀 적용을 하는 게 턴오버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현우가 들어오면서 높이에 좀 더 강점이 된 그렇죠. 건국대학교입니다. 이 점을 잘 살리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반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건국대입니다. 계속 게임을 좀 지고 나가다 보니까 뭐 네, 명지대전에는 좀 빠른 공격을 통해서 그 건국대학교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가 이제 빠른 농구를 펼치는 게 색깔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기에서만큼은 조금 턴오버를 줄이기 위해서 좀 차분하게 세트 오펜스 중심의 오펜스를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전 타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렇죠. 선수들을 진정시키고 네. 또 감독의 의사를 잘 전달하는 작전 타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화면에 비추셨던 전성원 선수가 이제 상당히 뭐 재치 있는 가드거든요. 네. 저 선수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환선 선수의 어떤 투맨 두 명의 좀 코미 플레이가 좀 적절하게 나와야 자신들의 흐름대로 경기를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양팀 간의 맞대결에서도 전성환 선수가 14득점에 어시스트 무려 10개나 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좋은 네.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전성환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뭐 능력은 있는 가드입니다. 서현석이 네. 2점을 성공시키면서 다시 한번 달아나는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하는 건국대입니다. 서현석 선수가 중간고사 이전에는 상당히 좀 저는 미들레인지에서 슈팅들이 좀 부진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또 좋은 장면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성환이 공격을 전개합니다. 바깥쪽으로 빼주고 석점 들어갑니다.
오늘 박정원 석점 2개째. 그렇죠. 박정 선수가 조커로 나가서 요소요소마다 3점슛을 터트리는 선수거든요. 네. 또 김성민 선수의 결정을 틈타서 1쿼터에는 벌써 3점슛 2개를 성공시켜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호준의 파울이 지적됩니다. 네. 자, 박정훈의 석점이 2개가 나왔고 상명대학교 입장에서는 외곽슛이 박정훈을 필두로 해서 잘 터지고 있는데 그렇죠. 건국대학교 입장에서는 또 외곽슛이 적절할 때 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게다가 좀 3개면 허용을 많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비에도 살짝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연패 탈출을 위해 노력을 다하는 건국대학교지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지금 조직력적인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신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 리바운드를 좀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점슛도 계속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도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전성원의 석점슛을 내줄 뻔했습니다. 오픈 찬스였죠. 네. 네. 최진강이 들어갑니다만 블락슛 박정훈 다시 한번 역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와야죠. 이용우의 수비가 좋았고요. 그렇죠. 이용우 선수가 1학년인데 정말 정말 대단한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현석 왼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정훈의 파울이 지적됩니다. 상명대 선수들은 신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리바운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신장의 우위는 있지만 지금 조직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 이상윤 감독이 리바운드 가담을 강조했다는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리바운드에서 지면 경기를 지는 것이다. 또 오늘 그렇죠. 리바운드를 잘 하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서현석, 지금 자이톤 선수, 주현우 그리고 전태현 네. 선수까지 높이에서 분명히 우위를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리바운드 싸움에서 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짚은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김한솔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 네. 리바운드를 따낸 것도 어쩌면 그런 것과 그렇죠. 리바운드는 신장이기도 하지만 네. 어떤 열정으로도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상명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건국대학교 선수들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주현우가 자유투 1개만을 성공하면서 13대 12 상명대학교가 한 점 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엉켰죠. 네. 박정훈 석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어볼이 나왔군요. 네, 이번에는 좀 타이밍 자체가 좀 무리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자, 건국대학교는 3번 이상훈 선수가 나옵니다. 전태현 선수가 교체되는군요. 정말 주요 백업 선수고요. 스피드에 좀 장점이 있는 선수고요. 네. 간간히 던지는 슈팅도 성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교체로 분위기에 반등할 수 있을지 이상훈이 공격을 전개합니다. 1쿼터 남은 시간 1분 23초입니다. 13대 12 상명대가 한 점 차 앞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우가 하지만 서현석이 공을 다시 따냅니다. 최진강 탑에서 분위기를 정리합니다. 샤클락 3초 남았습니다. 서현석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건 좀 메이킹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팀 분위기가 그렇죠. 살아나야 되는데 네.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훈 오늘 슈팅감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돌파 레이업 성공. 오늘 전방의 활약이죠. 김성민 선수의 공백을 좀 메꿔낼 만한 활약을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외곽 슛을 던졌던 박정훈인데 이번에는 드라이브인 돌파로 성공하는 박정훈입니다. 그렇죠. 자, 교체 들어온 이상훈입니다.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건국대학교인데요. 이번 공격은 꼭 성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샤클락에 쫓기고 있습니다. 서현석 이번에도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현우 리바운드 따낼 때 다시 공을 따내는 상명대입니다. 집중력이 좋죠. 상명 선수들이 집중력이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볼에 대한 집착도 좋고요. 자, 네. 원샷 플레이를 하고 있죠. 12초 남았습니다. 그렇죠. 다 쓰고라도 건국대학교에게 그러나 여기서 그렇죠. 교체 들어온 이상훈의 파울입니다. 자, 파울이 2개였기 때문에 한번 파울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요. 좋은 타이밍에 끊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건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서현석 선수가 야투를 2번 연속 놓치면서 분위기 반등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건국대학교는 패스림이 상당히 좋지 못하죠. 반면에 상명대 멘토이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전성환의 돌파 성공합니다. 다시 2골은 더 앞서갑니다.
이렇게 1쿼터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명대학교가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17대 12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건국대학교 네. 글로컬 캠퍼스입니다. 맞습니다. 좀 상명대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끈끈함과 조직력을 이용을 해서 5점차 리드를 만들어냈고요. 건국대학교는 또 고질적인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고질적인 턴오버를 계속 떨쳐내지 못하면서 또 5점차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쿼터에는 건국대학교가 분위기 반전을 꾀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입니다. 1쿼터 17대 12로 상명대학교가 앞서가고 있는데 주전 선수들이 빠진 상명대학교 집중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뭐 주전 선수들이 빠졌다고 상당히 우려를 했지만 어떤 상명대학교 특유의 조직력과 그리고 또 선수들의 어떤 그 주전이 빠졌다고 해도 집중력이 잘 1쿼터 내내 좀 경기에 포함이 되면서 리드를 만들어냈고요.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보여지는 저런 턴오버는 좀 좋지 못합니다. 초반에 분명히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턴오버가 나오면서 흐름을 빼앗겼거든요. 분명히 계속해서 오늘 경기만큼은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명대학교는 오늘 김성민 선수라는 주축 선수가 빠졌는데 곽정훈 선수가 1쿼터에 8득점을 하면서 그 공백을 잘 메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 선수가 3점슛 2방에 드라이빙까지 하나 성공을 시키면서 8점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또 지금 팀에 5점차 리드를 선물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쿼터에서는 이용우 선수가 약간 좀 부진했는데 이 점을 잘 보완해서 이 쿼터 어떤 모습을 들고 나왔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쿼터 상명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했습니다. 안쪽으로 김한솔 시작하자마자 2점을 득점합니다. 네. 저 부분도 김한솔의 저런 어떤 그 파워 있는 돌파도 상명대에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계속 조금씩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한솔 선수가 연세대학교에서 상명대학교로 편입을 왔는데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엔 김한솔의 파울입니다. 그렇죠. 서현수 선수가 드라이빙까지 좋았고요. 마지막에 파울을 당하면서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한솔 선수에게 비교적 계속 힘으로 밀리고 있었던 서현석 선수인데 이번에는 야투가 실패하자 이번엔 안쪽으로 파고들려고 했습니다. 네. 결국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서현석의 1구 들어갑니다. 네. 또 건국대학교의 팬이신가요? 또 네. 하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를 그렇죠. 좀 하셨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들인 것 같죠? 네. 또 저런 귀여운 모습도 예쁜 모습으로 그렇죠. 건국대학교를 응원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대학교 또 대학교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재미나 열정 중에 하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서현석 선수가 자유투 2구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19대 14, 5점 차로 쫓아가고 있는 건국대입니다. 오른쪽에서 돌파합니다. 정진욱 다시 한번 탑에서 타클락 4초 남았습니다. 김한솔 성공! 이번 좋았죠. 투맨 게임이 좋았죠. 그렇습니다. 김한솔의 롤이 좀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센스 있는 가드 전성환과 또 그렇죠. 힘이 되는 김한솔의 네. 투비 플레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아무튼 두 선수의 센스가 돋보였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공격 전개하는 건국대학교 이용호가 잡았습니다. 이용호 샤클락에 쫓기면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코트를 사용하는 범위가 상당히 좀 좁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최진강의 파울인가요? 최진강의 파울로 시작됩니다. 최진강 혹은 최진강 선수의 파울인 것 같죠? 네. 첫 번째 파울입니다. 또 생각만큼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또 수비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건국대예요. 이호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가볍게 2점. 자, 상대 선수들이 경기 상당히 잘 풀어가고 있죠. 반면에 건국대 선수들은
조금 어떤 수비 센스적인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으로 계속 공략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과 어떤 턴오버에 유의해야 되는 건국대학교인데 그 두 개의 안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비 집중력도 상당히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지금 간간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다시 서현석 안쪽으로 파울을 얻어냅니다. 자,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정들이 예, 상대가 수비가 반응하기 전에 패스를 네. 한 반박자 정도 빨리 주면 이렇게 슈팅을 하든 돌파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네, 건국대학교에 필요한 지금 공격의 과정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연속 두 차례의 공격으로 자유투를 계속해서 얻어내고 있는 서현석입니다. 앞선 자유투에서 2구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어떤 이렇게 연패에 빠져 있을 때 주장인 서현석 선수의 마음도 좀 무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주장님은 마음이 많이 무겁죠. 네. 네, 이 정도까지는 건국대학교가 뭐 초반 이 정도까지 떨어졌던 적은 뭐 제 기억에 거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이 더더욱 무거울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2구를 성공시키면서 23대 15 쫓아가는 건국대입니다. 다시 한번 전성환이 공을 잡았습니다. 전성환 돌파합니다. 2점 실패합니다. 리바운드 따봐있는 허현석. 그렇죠. 예, 빨리 나가야죠. 네. 다시 한번 빠르게 공격을 네. 전개합니다. 최진광. 네.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주현우가 공을 달라는 사인. 그러나 공격권 건국대학교입니다. 어차피 줄 거였으면 좀 앞선 상황에서 줬으면 네, 조금 더 예, 그 지현 선수가 공격하기 쉽지 않았을까 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최진강 선수의 패스가 늦으면서 네. 결국에는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고요. 하지만 그렇죠. 아직까지 공격권 건국대입니다. 서현석 들어가지 네. 않습니다. 자, 야투가 계속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있죠. 서현 선수가.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한 개의 야투를 성공시켰는데 계속해서 네.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상명대학교 네. 공격 말씀드린 순간 이상훈의 파울입니다. 네. 전성환 선수가 계속 좀 경기를 재치 있게 잘 끌어가고 있죠. 예, 순간순간 예, 공격이 어려울 때마다 파울을 좀 얻어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훈 선수의 파울을 2개 유도한 전성환입니다. 가운데서 다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성환이 공을 달라는 시도하지만 김한솔에게 듭니다. 김한솔 파고듭니다. 실패합니다. 멋진 모습이 나올 뻔했는데 건국대학교 그렇죠. 수비를 네. 성공했습니다. 이상훈 다시 빠르게 최진강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야투 감각이 좋지 않은 건국대학교 빈 곳을 찾아냅니다. 이용우가 빠르게 돌파하면서 주는 척하다가 레이업 센스 있는 플레이 성공. 네. 이거는 이용우 선수의 농구 센스를 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저희가 경기 초반 이제 관전 포인트에서 이용우와 주현우라는 신입생 듀오를 설명해 그렇죠. 드렸는데 네. 이용우가 이 쿼터에 아주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시 김한솔에게 미들레인지 점퍼. 조금 급했죠. 네, 네. 이용우가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최진강 공격을 다시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 쿼터에 좀 분위기 반전을 꽤 해서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건국대입니다. 그렇죠. 네. 이용우에게 이용우 다시 돌파를 선택합니다. 왼손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좀 센스 있는 네. 플레이였죠. 대신 건국대학교는 이게 농구는 어쨌든 5명이 뛰면서 한 명이 어떤 코트 리더 같은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건국대학교는 뭐 제가 중계할 때마다도 그렇고 보면 이용호 선수가 약간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선수가 1학년이란 말이죠. 네. 그것보다는 어떤 이용호 선수가 스코어의 역할을 해주면 최준경 선수가 조금 더 어떤 코트에서 리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턴오버나 조준력이 좀 더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짚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용우 선수가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팀의 리더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데 네. 최진강 선수나 뭐 서현석 선수가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화로운 그렇죠.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건국대입니다. 이용호 선수는 아직 뭐 자신의 어떤 센스나 이런 것들을 남을 때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뭐 1학년이다 보니까 아직 20살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흐름에 대해서 업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상황의 선수들이 조절을 해준다면 건국대학교의 고질점이 약점이 돼버린 좀 턴오버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의도에서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용우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을 성공하면서 23대 19 격차를 좁힌 건국대입니다. 네, 그렇죠. 상명대 입장에서도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지만 좀 그렇죠. 쫓기는 입장이 됐는데 네. 어떻게 공격을 펼쳐나가야 될지 네, 뭐 일단 공격에서는 모르겠어요. 움직임이 좀 적어졌고요. 네. 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셨다시피 두 번의 빠른 공격의 순간에서 자기가 수비를 해야 되는 네, 공격 선수를 찾지 못하면서 공간을 좀 허용을 했거든요. 네, 이선영 감독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 공격에서 좀 더 움직임을 갖자, 뭐 흔히 말하는 모션 오펜스라고 하죠. 네. 예, 계속해서 이제 지금 상명대가 뭐 얼류 패스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얼리 오펜스 상황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트 오펜스를 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좀 더 가져가야 되지만 그 부분이 안 되면서 득점이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다양한 움직임, 그렇죠. 빠른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좀 효율적으로 또 공간을 좀 찾아가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상명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전성환이 공을 끌고 건국대학교 진영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앞선 상황에서는 보시다시피 곽정원을 중심으로 오픈 찬스들이 좀 났는데 네. 지금 공격이 안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안 보였거든요. 지금 이제 45도 코너의 찬스였는데 좀 샤클락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돌파를 선택합니다만 왼쪽으로 곽중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서현석. 서전트 점프는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네. 공격이 빠르게 전개됐지만 다시 최진강이 잡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1쿼터 그렇죠. 초반 네. 김한솔에게 계속 리바운드를 밀렸었는데 서현석 이번에는 좀 집중을 하고 리바운드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코너에서 조금 더 움직여줬으면 건국대도 찬스가 나는 거였거든요. 이번에는 서현석이 좀 쉬운 찬스를 놓치면서 네. 공격을 놓치게 그렇죠. 되는데 급했죠. 주현우가 파울을 얻어냅니다. 네. 자, 앞선 상황에서도 건국대학교가 지금 공격이 안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앞선 상황에서도 최진강이 돌파를 하면서 네. 그 외곽 쪽의 선수들이 한 발짝만 움직이면 찬스가 날 수 있었는데 이제 네. 그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최진강이 홀로 그렇죠. 네, 고립되게 맞습니다. 되고 예. 유기적인 패스가 잘 들어가지가 않죠. 네, 그 움직임이 좀 더 더해져야 유기적인 패스까지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이 안 되면서 또 찬스가 파생이 안 됐고요. 선수가 좋은 찬스를 얻었는데 아쉽게도 성공을 못 시켰습니다. 네, 서현석 선수 오늘 아주 감각이라든지 좀 개인적인 감각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슛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전반전에는. 다시 6초 샤클렉 6초 남았습니다. 돌파를 선택하는 최진강 공을 더듬는 사이에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샤클락에 쫓기면서 좀 맞습니다. 어려운 슛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된다면 스크린 플레이를 활용을 한 다음에 픽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드리블 치면은 저 믹사이드 되는 선수들이 조금 움직여주면은 볼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계속 그런 움직임이 안 나고 있거든요. 네. 득점력 저하가 되는 좀 주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렇죠. 건국대학교인데요. 오른쪽에서 빼줄 때 다시 한번 전승환 공을 네. 따냅니다. 이용호의 수비가 좋았는데 이호준 들어갑니다만 그렇죠. 파울이 네. 불렸습니다. 반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상명대학교 선수들은 어떤 돌파 후에 킥아웃 패스라는 부분 그리고 네. 선수들이 요소요소의 어떤 그 공간이 파생된 공간에 서 있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좀 네. 쉬운 슈팅 찬스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명대가 4점을 앞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용호 선수가 파울 3개로 고성빈 선수와 교체됐습니다. 그렇죠? 네. 좀 파울이 많았죠. 아직 전반전인데. 네. 요새 들어 고성빈 선수도 상명대학교의 맞대결에서 9득점을 기록했었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공격권 건국대학교입니다. 그렇죠. 네. 특히 상명대는 작전 타임 이후에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 선수들의 볼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과 네. 볼을 가는 선수들의 움직임과 패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네. 상당히 성공적인 작전 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명대학교는 23점에 묶여 있습니다. 고성빈이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최진강 다시 고성빈에게 안쪽에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만 주현우에게 투입됩니다. 그렇죠, 주현우 그렇죠. 돌면서 네. 2점 실패합니다. 운까지 따라주지 않는 그렇죠. 건국대학교인데요. 지금 지금 공격 과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이로우 게임이 건국대가 해야 될 공격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다시 그러나 여기서 또 네. 패스 미스가 나오는군요. 지금은 바운드 패스가 더 좋았겠습니다. 예. 네. 건국대학교도 공격 과정은 좀 잘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네. 투맨 게임 상당히 좋았고요. 하지만 이제 마무리가 계속 아쉬우면서 지금 19점이라는 저득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황준삼 감독도 약간 답답한 표정을 그렇죠. 짓고 있었는데요. 고성빈 선수의 파울입니다. 어쨌든 농구가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기 때문에 네.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마무리가 안 돼서 좀 답답한 얼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쿼터 4분이 남았는데 아직 23대 19 점수를 더 올리지 못하고 있는 양팀입니다. 전성환 45도에서 김한솔 스크린 받고 빠집니다. 다시 전성환 올라갑니다. 득점 실패. 김한솔이 올라갈 때 파울이 불리는군요. 건국대 입장으로서는 좀 아쉬운 파울이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박스아웃이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서현석과 주현 선수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한솔 선수가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김한솔 선수가 파워풀한 플레이도 있지만 또 이제 왼손잡이라는 또 그렇죠. 이점도 장점이 가지고 있죠. 있습니다.
1구는 실패했습니다. 자, 자유투는 좀 메이드를 좀 해줘야겠죠? 자, 김한솔이 2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구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백보드를 맞춰서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교 선수들이 네. 그 백보드를 맞추는 거 뱅크슛이라고 하죠. 예, 네. 그 슛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정확도도 뭐 많이 떨어지지 않고 상당히 뭐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백보드를 맞추면 오히려 좀 더 득점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유투에서도 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현석에게 던져줍니다. 서현석 골밑에서 김한솔에게 막힙니다. 슛이 아니죠. 끝까지 시도하겠습니다만 공격권 상명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슈팅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리바운드 잡았으면 하나쯤은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골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전성환의 센스 있는 패스. 예. 그러나 외곽 쪽으로 열어줍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네. 정진욱이 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작전 타임 건국대입니다. 상명대는 뭐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지금 득점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만 네. 또 공격을 해나가는 모습이나 수비의 모습에서는 뭐 이상현 감독이 만족할 만해서 경기력을 가져가고 있고요.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계속해서 지금 조급함에 네. 지금 경기력이 휘말리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양팀 간의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상명대학교가 계속 달아가면 네. 건국대학교가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 경기도 달아나면 쫓아가고 달아나면 네.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근데 그 당시에 뛰던 멤버하고 그렇게 바뀐 멤버가 없거든요. 네. 반면에 지금 상명대학교는 전력이 한 뭐 30-40% 이상 되는 김성민과 박동선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력을 앞세워서 네. 8점차 리드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 상명대학교는 주축 선수 2명이 빠졌어도 더 그렇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농구는 이제 뭐 조직력에 위해 개인기가 갖춰진 팀은 정말 좋은 팀이고요. 뭐 상명대 같은 경우는 아주 특출난 개인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없지만 네. 그 약간의 센스와 그리고 또 그 팀 내부적인 어떤 조직력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지금 경기력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최진광과 서현석이라는 좋은 이제 자원들 건국대가 가지고 있지만 상명대학교 오늘 경기 살펴봤을 때 전성환과 김한솔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리더로서 그렇죠.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곽정원 선수까지 뭐 3점 슛 부분에서 상당히 또 많은 역할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반등이 필요한 건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이상훈이 안쪽으로 투입합니다. 주현우 더블 클러치 네. 실패합니다. 그러나 파울이 지적됩니다. 그렇죠. 김한솔의 네. 파울입니다. 네. 아, 자, 김한솔 선수가 지금 거의 혼자 인사이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파울 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주현우와 서현석을 혼자서 맡기는 좀 버겁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인사이드에 대한 무게감은 좀 더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울 트러블에 걸린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반전에는 골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파울을 좀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현우가 찾아온 자유투 1구를 놓쳤습니다. 네. 주현우도 역시 이용호와 마찬가지로 우리 건국대학교의 훌륭한 신입생 중에 한 명인데 그렇죠. 이번에도 센스 있는 더블 클런치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뭐 투박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용호 선수와 더불어서 1학년들 중에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하지만 아쉽게 자유투 2개를 모두 놓쳤습니다. 반대쪽으로 길게 열어줍니다. 돌파 다시 빼주고 김한솔 공을 놓쳤습니다. 무리한 패스였죠. 네. 다시 최진강이 건국대학교의 공격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최진강 선수가 공격에서 조금 더 풀어줘야 되는 거는 확실한 건국대학교에 꼭 필요한 부분이 하나입니다. 네. 네. 다시 안쪽으로 주현우가 그렇게 계속해서 해줘야죠. 그렇죠. 서현석 네.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그렇죠. 성공합니다. 이번에도 뱅크슛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서현석입니다. 뭐 지금 메이트의 상황이라 하이로 게임을 좀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주현우와 서현석은 상당히 지금 상명대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콤비 플레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메인으로 활용을 해주면 좀 더 좋은 경기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높이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상명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국대학교는 주현우와 서현석을 그렇죠. 이용해서 네. 인사이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김한솔에게 또 부담으로 작용을 그렇죠. 하죠. 네, 혼자 또 인사이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그러나 네. 여기서 최진강의 패스 미스가 나오는군요. 최진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런 패스 미스는 하면 안 되는 정도의 그 네. 팀 내 입지죠,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양팀 간의 맞대결에서도 21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했던 최진강인데 그렇죠. 오늘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지 상당히 최진강 선수가 갖고 있는 만큼의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턴오버도 많이 범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상명대학교 공격 그러나 에어볼. 네. 다시 공격을 전개하는 건국대입니다. 좀 게임 좀 성황 상태로 들어왔죠. 네. 네. 좀 네. 그렇죠. 이 쿼터 1분 22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뺏기는군요. 하지만 서현석 투지로 따냅니다. 인사이드 안쪽에서 파울이 불리는군요. 네, 이번엔 뭐 억울하다고 하는데 파울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네. 김한솔에도 파울이 네, 지적되는군요. 강하게 쳤죠. 네, 김한솔 선수가 좀 파울이 좀 많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후반전 네. 인사이드를 더욱더 공략할 것 같은 그렇죠. 건국대학교인데 네. 아직 6점 차로 상명대가 앞서고 있지만 부담을 네. 느끼지 않을 수가 그렇죠. 없겠죠. 네, 어쨌든 뭐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높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김한솔 선수가 파울이 많다라고 하면 건국대학교가 더욱 더 지벽에 공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자유투를 또 한 번 놓치는 서현석입니다. 따라갈 수 있을 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턴오버가 지금 계속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를 성공시키면서 이번에는 상명대학교의 작전 타임입니다. 네. 마무리를 위한 어떤 작전으로 주문을 좀 하겠죠. 네. 자, 상명대학교는 주전 선수 2명이 빠졌습니다만 이호준 선수, 박정훈 선수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잘 힘을 내면서 5점 차의 리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건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전력 누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과 또 수비 이런 차원에서 잘 발휘를 못한 점이 지금 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뭐 이제 이영우와 주현 선수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리빌딩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이제 좀 무방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리빌딩이라는 게 이제 그 선수만 큰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성적도 어느 정도 이제 밑바탕이 되면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6게임째를 치르고 있는 지금까지는 그 황준상 감독이 뭐 오프 시즌에 얘기했던 뭐 성적과 어떤 리빌딩까지 할 수 있다라는 말에는 아마도 지금 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가장 아쉬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지게 되면 5연패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상명대에게 2연패를 당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타격이 적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양팀 간의 1차전에서도 상명대가 승리를 거뒀고 지난 네. 시즌 2번 모두 승리를 거둔 상명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건국대를 만나면 좀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명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상명대가 뭐 선수가 지금 많이 없다 뿐이지 조직력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정권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골을 만드는 건 뭐 개인의 능력이 좀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상명대 선수들이 뭐 보시다시피 조금은 이제 신장도 그렇고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득점이 아직까지는 생각만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직력으로 맞서고 있는 상명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이 쿼터 남은 시간 1분 10초입니다. 자, 건대가 수비를 3위 접하고 바꿨죠. 이번에 바꾼 수비로 분위기를 네. 반등시킬 수 있을지 그렇죠. 최진강, 김한솔에게 많이 올라갔죠. 네. 돌파를 선택합니다. 올라갑니다. 실패합니다. 다시 한번 건국대학교의 공격권입니다. 약속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용호 선수가 너무 많이 인사이드 쪽으로 쳐졌고요. 네. 결국엔 또 툭사이드에서 돌파를 내주고 말았죠. 그렇지만 네. 상명대학교가 공격을 실패하면서 그렇죠. 공격권을 따내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어쨌든 수비가 성공했습니다. 네. 상대 실수도 그렇죠. 어찌 보면 수비 성공이죠. 성공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성공입니다. 네. 2점입니다. 외곽 슛이 들어가지 않는 네. 건국대. 자, 이제 한 번 정도씩 공격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전성환이 차분하게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기고 있는 입장이기 자, 때문에 세 선수가 저기 네. 패턴이군요. 패턴 움직이고 플레이. 있습니다. 네. 전성환 돌파 밀어내고 2점 성공합니다. 네, 이번에 어깨를 아주 그냥 센스 있게 썼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센스 있는 가드 전성환이었고요. 그렇죠. 건국대학교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샤클락 7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수비하고 있는 상명대학교 최진강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군요. 이렇게 상명대학교와 건국대학교 2쿼터까지 끝이 났습니다. 상명대학교가 29대 2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성명대학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김성민과 각동기의 결정 사이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조직력을 120% 발휘하면서 지금 7점 차 리드를 만들어냈고요.
반면에 네. 건국대학교는 계속 뭐 문제로 지적이 되는 앞으로도 문제가 될 법한 어떤 그 턴오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집중력에 대한 문제 조급함까지 경기에 포함이 되면서 다시 실점차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과연 3쿼터에서는 건국대학교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상명대학교가 이 분위기들을 그대로 이어갈지 여기는 상명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 일명 C0 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 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5개의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 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부도 리그제로 출범하며 전 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와의 MOU를 통해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1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U 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쿠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리그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 스포츠만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였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 스포츠 콘텐츠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전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2017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대학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 특기자 대입 전형 요강 및 입시 설명회를 확대하여 예비 대학생인 고등학교 체육 특기자가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체육 특기자 대입 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시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62개 대학 4,120명의 대학운동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 윤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선진 대학 스포츠 기관인 NCAA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며 대학 스포츠 선진화에도 앞장섰다. 이렇듯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는 오로지 대학 스포츠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하였다. 이러한 전진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인 대학 스포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건국대학교와 성명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입니다. 전반전 성명대학교가 7점 차로 29대 22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건국대학교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위를 점했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결과로 실질적 리드를 좀 잡아가는 그런 이유가 됐습니다. 네, 전반 분석입니다. 리바운드에서는 건국대학교가 앞섰지만 어시스트 그렇죠. 면에서 상명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건국대학교 좀 앞서긴 하죠. 네, 하지만 네. 또는 건국대학교가 좀 턴오버 숫자가 6개밖에 지나진 않지만 뭐 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좋지 못했죠. 슈팅 성공률이 지금 28%에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반면 상명대는 39%에 머물고 있고요. 예, 그 부분에 17%가 차이 나는 부분이 두 점의 네. 7점 차 그 차이가 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투 성공률의 차이가 두 팀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개인별로 살펴보면 서현석 선수가 야투를 많이 놓쳤지만 8득점으로 팀 내 득점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개 던져갖고 2개를 넣었거든요. 예, 네. 그건 좀 아쉽고요. 물론 자유투는 6개 중에 4개를 넣었지만 이점수 야투 성공률은 조금 더 끌어올려야 건국대학교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좀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광 선수는 3점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반면 상명대학교는 곽정훈 선수가 2쿼터에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8득점으로 팀 내 득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6명 선수가 뛰고 있고요. 신원철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선수들이 곽정훈 8점, 김한솔 7점, 그리고 전성환 7점. 좀 고르게 좀 득점을 해야 될 선수들이 득점을 좀 해내면서 조금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쿼터 그리고 4쿼터를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기는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입니다. 자, 초반 건국대학교가 좀 집중하지 못하고 또 조직력이 안 맞는 모습을 보이면서 7점 차로 끌려가고 있는데, 반면 상명대학교는 주축 선수 2명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단합된 모습으로 승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상명대학교는 어떤 특유의 조직력, 그리고 거기에 더해진 끈끈함이 이 쿼터 전반전 10분 동안 잘 어우러지면서 지금 7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고요. 반면 건국대학교는 계속 턴오버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급한 모습들이 계속 경기를 좀 지배하면서 네. 28%라는 낮은 그 야투 성공률과 함께 지금 7점차 리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야투 성공률을 끌어올려야 되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자, 서현석이 공격을 전개하고 주현우에게 올라가서 득점합니다. 지금 나온 공격 방법이 건국대학교가 가져가야 될 1차 공격 옵션입니다. 네. 앞선에서부터 계속 압박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국대학교는 김한솔 선수가 혼자 지금 인사이드를 마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공략을 해낸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하이로 게임을 1차 옵션으로 삼는 게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상명대학교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성환이 김한솔을 부릅니다. 김한솔 반대프로 뺍니다. 이호준 인사이드 돌파, 여의치가 않습니다. 다시 전성환에게 타클하게 쫓깁니다. 전성 안쪽으로 센스 있는 패스, 득점 성공합니다. 정말 센스 있는 패스였죠. 네. 물론 정진욱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만 그렇죠. 네.
전성환의 패스 정말 기가 막혔네요. 네. 또 한편은 건국대학교의 어떤 돌아가는 네. 백도어로 커트를 하는 선수를 놓친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용호 뱅크 실패합니다. 아직 야투 감각이 올라오지 않은 이용호입니다. 최진강. 최진강이 이번에 센스 있는 패스 주현우 성공시킵니다. 장군 멍군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성환이 또 센스 있는 패스를 보였는데 네. 최진강도 네. 나도 아직 그렇죠. 센스가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 수 없다. 네. 네. 센스 있는 커팅과 패스였습니다. 네. 다시 정진욱이 가운데서 자, 전성환에게 네, 그렇죠. 정우 선수가 좀 사이드로 쳐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김한솔에게 내줄 때 공을 빼앗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엔 건국대 수비가 잘 읽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점수는 31대 26. 다시 최진강. 다시 한번 서현석을 이용할까요? 서현석을 불러냅니다. 스크린 받고 네. 최진강 들어가려다가 서현석에게 오늘 야투 감각이 좋지 않은 서현석. 이번에도 실패하는군요. 네. 이번에도 어쨌든 박정훈 선수가 1대1이었기 때문에 네. 예, 또 포스트업을 시도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해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좀 빠르게 슈팅을 또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네, 높이를 못 살렸던 서현석입니다. 그렇죠. 전성환이 안으로 돌파할 네. 때 파울이 불립니다. 두 선수가 신장이 한 10cm 정도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드라이빙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매치업이 곽정훈이었다라면 네. 포스트업으로 좀 전환했으면 좀 더 좋은 공격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현석의 파울로 공격권은 상명됩니다. 정진욱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이호준 다시 전성환에게 네. 오른쪽으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지금도 약간의 스윙 미스였죠. 예, 그렇습니다. 좀 따라갈 만한 시간이 좀 있었는데 계속 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이호준 선수가. 이호준의 득점으로 34대 26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명됩니다. 다시 한번 서현우에게 서현석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야투를 놓치고 있는 서현석입니다. 네. 주현우가 잡았죠. 빼냈고 석점 실패합니다만 공격권 상명대학교입니다. 앞선 장면에서 전성훈 선수가 이제 네, 그 주현우 선수 다리를 맞히고 네. 공격권 얻으려고 했는데 좀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센스 있는 가드의 맞대결 오늘의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명대학교도 오늘 야투 감각이 좀 괜찮긴 하지만 더욱더 집중해서 분발해야지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의 뭐 맞춰가고 있는 느낌이죠. 그러나 네, 여기서 객관적으로 좀 득점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거의 맞춰가고 있는 느낌으로 지금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성환의 아쉬운 패스가 나왔고요. 그렇죠. 다시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이용호가 오늘 경기 좀 부진한데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공격 횟수 자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실패합니다. 다시 속공으로 이어가는 상명대학교 전성환 올라갑니다. 실패합니다. 이호준이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그렇죠. 전태현의 파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태현의 파울이 시작됩니다. 건국대학교는 뭔가 뭐 흔히 얘기하는 2% 부족한 뭔가가 지금 계속 네, 경기 분위기를 뒤집지 못하고 좀 끌려가는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전력의 누수라든가 아니면 뭐 부상 선수의 공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상명대학교에게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조급한 부분이나 수비에서 뭐 간간히 보여주는 미스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상명대학교의 공격권 다시 김한솔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오른쪽으로 우중간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박정훈. 네. 자, 박정훈이 좀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박정훈 오늘 석점 3개째로 그렇죠. 김성민의 공백을 지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면 뭐 진짜 김성민의 공격을 지운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호의 반격 하지만 실패했고요. 다시 리바운드 따내는 상명대학교 빠르게 공격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모두 다 들어오게 기다리고 있군요. 뭐 정진욱 선수도 수비에서는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박정훈의 손끝이 뜨겁습니다. 연속해서 석점을 성공하는 박정훈. 이상희 감독도 웃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대 이상의 네, 활약을 계속해서 그렇죠. 보여주고 네. 있는 박정훈입니다. 지금 건국대학교가 뭐 3위 드롭전을 서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뭐 하이포스트 그리고 양쪽 90도가 상당히 공격을 하기에 좋은 장소거든요. 네. 박정훈이 지금 양쪽에서 두 방을 터뜨려주면서 건국대학교의 3위 지역방을 완전히 해체를 했고요. 또 작전 타임을 부르면서
예, 좀 정리를 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 건국대학교 황준성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역방으로 들고 나왔는데 이 수비마저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황중삼 감독의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맨투맨을 하면은 자꾸 이제 그 뒷공간으로 좀 뒷공간이 열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높이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 3위 드롭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양쪽 90도에서 계속 3점슛을 맞으면서 수비를 한 번에 또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상명대학교는 곽정훈이라는 어떤 뜨거운 오늘 손끝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김성민과 김성민의 공백을 메우면서 10점 차 이상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잘 만들어져 있어 보이죠. 예, 뭐 상대편의 수비를 보고 네. 공격을 시작하는 큰 틀에서의 자기들만의 시스템이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고요. 네. 예,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어떤 그 지역 방어의 로테이션에 약간 허점이 드러나면서 계속 지금 수비에서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수비를 맨투맨으로 수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진행입니다. 건국대학교 빠르게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다시 왼쪽으로 돌파 실패하고 서현석 스크린을 받습니다. 서현석에게 다시 서현석 이번에 뜹니다. 하지만 오늘 역시 감각이 좋지 않습니다. 빠르게 공격 치고 나가는 상명대학교, 그러나 속도를 천천히 늦추고 있습니다. 다시 전성환이 천천히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현석 선수 슈팅 감각이 살아나지 않으면 건국대학교가 좀 끝까지 좀 어렵게 흘러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해답을 계속해서 찾지 못하는 건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이번에 서현석 득점합니다. 그렇죠. 속공에는 상당히 좀 장기가 있는 선수거든요. 어떤 네. 센터 자원이지만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야투 감각에도 계속해서 분전하고 있는 서현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상명대학교 공격 파울이 불려집니다. 전성환과 전태현의 파울이었나요? 그렇죠. 네, 전태현의 네. 파울이죠. 예. 부딪힘이 있었고 전태현의 파울이 지적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전성환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전성환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보셨듯이 좀 센스가 좀 좋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떤 경기 운영 능력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또 꾸준한 부분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도 역시 성공합니다. 네. 전성환 선수도 자유투를 뱅크슛으로 던지는군요. 그렇죠. 네. 많은 선수들이 전반전에 뱅크슛을 쓰고 있습니다. 7점에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5개 했거든요. 예, 네. 전방위 활약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2구마저 성공시키면서 그렇죠. 다시 41대 28로 달아나는 상명대입니다. 자, 이상현 감독은 좀 편안하게 경기를 좀 지켜보고 있죠. 네. 생각보다 지금 경기가 점수차가 좀 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기대하지 않았지만 점수차가 좀 나면서 손쉬운 그렇죠. 경기를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독 입장에서 상당히 경기를 운영이 편하죠, 사실. 아, 네. 전태현의 속점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이번에 빠르게 네. 속공하고 있는 상명대. 그렇죠. 공을 빠른- 놓쳤습니다만 다시 잡았고요. 아, 네, 90도죠. 전성환 그렇죠, 속점 그렇죠. 시도하지 않습니다. 안쪽에서 2점 슛. 들어갔다 나오는군요. 이번에 좀 너무 망설였죠. 네. 네. 앞선 타임에서 좀 공격을 시도했어야 되는데. 빠르게 이용우, 허연석 이것마저 실패하는군요. 운조차 따르지 않는 건국대학교. 황준삼 감독 고개를 떨굽니다. 이용우가 상당히 좋은 네. 돌파였는데 이번에도 오픈 찬스입니다. 그렇죠.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한솔 밀고 올라갑니다만 실패합니다. 네. 다시 건국대학교가 따냅니다. 3대2죠. 밀고 들어갑니다만 최진강이 엔드원을 성공시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자세였는데 좀 네. 집중력이 좀 돋보였습니다. 어려운 자세와 터프한 슛이었는데 상대 반칙과 그리고 득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네. 과연 이 플레이로 건국대학교가 반등할 수 있을지. 11점 차 그렇죠. 상명대학교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유투까지 성공을 시키면 10점 차가 되겠죠.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한 번의 수비만 좀 성공시킨다라고 하면 좀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 턴오버를 보인 최진강이 자유투를 놓치는군요. 점수차는 그대로 11점 차입니다. 네, 천천히 공격을 전개하는 상명대학교.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정진욱입니다. 네, 수비를 바꿨죠. 아까부터. 김한솔에게. 맨투맨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맨투맨으로 수비를 바꿨고 왼쪽에서 좌중간 이호준 돌파합니다. 공을 놓쳤지만 김한솔이 마무리합니다. 상당히 지금 그 상명대학교가 건국대학교 수비를 공략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비가 바뀌었음에도 다시 한번 그렇죠. 요리조리 잘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강 2점 점퍼 들어갑니다. 그렇죠.
저런 부분들이 뭐 최진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3쿼터 최진강의 손끝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정진욱이 공을 끌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네, 일단 탑에서 공격을 시도를 하고요. 네, 바뀐 수비를 계속해서 네, 잘 공략하고 있는 그렇죠. 상명대학교인데요. 스크린을 한 번쯤 네, 활용을 해서요. 다시 짧게 드리블을 하고요. 전성환 돌파합니다. 아, 네. 공격권은 상명대학교입니다. 앞선 상황까지는 이제 슬슬 공격을 전개하면서 네. 스크린을 활용해서 원드리블 정도로 활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익사이드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의 패스를 주고 다시 단발적으로 패스를 주면서 공간을 만들어 내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지금 건국대학교 맨투맨을 효과적으로 지금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대의 수비에 따라서 맞춤 전략을 잘 가지고 그렇죠. 나온 네. 상명대학교입니다. 네. 김환 선수 그러나 득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 큰 틀에서 공격이 잘 되면 네. 뭐 특별하게 패턴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상명대학교는 뭐 패턴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준비해온 큰 틀에서 전략들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던집니다. 최진강 연속해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그렇죠. 최진강이 저렇게 해줘야 건국대학교 공격이 확실히 살아나죠. 네, 3쿼터 점점 살아나고 있는 최진강. 그러나 3쿼터 남은 시간은 2분 21초입니다. 건국대학교가 이제 조금 더 점차를 좁히기 위해서 최진강의 활약은 이제 정말 필수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전송환이 오른쪽으로 빼지고 박정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정은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점수차를 더 좁힐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건국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최진강. 계속 연속 득점을 성공시킨 최진강입니다. 이번에도 최진강이 마무리할지 석점을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현우가 리바운드. 주현우 득점으로 작전 타임 상명대학교입니다. 안 부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10석점 차가 났던 점수 차를 그렇죠. 43대 36으로 좁혔습니다. 건국대학교는 그 경기 시작하고 26분이 지난 이후부터 네. 자기들이 해야 되는 농구를 좀 보여줬고요. 이제 그 중심에 최진강이 있었고요. 반면에 상명대는 약간의 수비 조직력이 떨어지면서 네. 최진강을 놓쳤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7점 차 추격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명대 입장에서는 비교적 좀 손쉬운 경기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최진강이 터지고 또 수비적인 약간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건국대에게 추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최진강에 대한 수비가 상당히 잘 됐거든요. 네. 근데 아마 보셨다시피 앞서 한 2분간은 최진강을 잠깐 놓치면서 네. 건국대학교에 지금 추격의 실마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최진강을 놓친 이유가 어떤 체력적인 이유도 문제가 될까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점수차가 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까지 좀 잘 유지해오던 집중력이 좀 떨어진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명대학교가 다시 한번 집중력을 발휘해서 4쿼터까지 2승리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반등에 성공한 건국대학교가 역전까지 노려볼지 3쿼터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양팀 그렇죠. 감독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은 1분 51초고요. 상명대학교가 43대 36으로 네.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계속해서 추격을 당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자 양팀 그 문혁주 코치 그리고 또 상명대는 고성진 코치죠. 네, 또 감독님들이 작전 시즌한 이후에 네, 또 추가로 좀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명대학교의 공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추격의 의지를 꺾어야 되는 상명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번 공격이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수비를 또 한솔 다시 오른쪽으로 이호준 열렸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추격의 기회를 얻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최진강부터 시작합니다. 최진강과 전성환의 매치업 서현석을 불러냅니다. 서현석을 활용하지 못하고 저 안쪽으로 공격이 줄게. 저 공격이 생각만큼 안 되고 있죠. 저 픽게임이 좀 이뤄져야 최진강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서현석도 그렇고 좀 공격이 원활하게 갈 텐데 네, 좁은 플레이가 안 되면서 좀 공격이 아직은 에러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상명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역시나 상대 실수와 더불어서 수비를 성공했고요. 올라갑니다만 센스 있는 패스 다시 한번 네. 득점 성공하고 한치까지 얻어냈습니다. 전성환 선수의 저 패스는 진짜 상당히 좀 돋보입니다. 네, 오늘 전성환 선수의 패스도 멋졌지만 곽정은의 오늘 외곽슛과 그렇죠. 인사이드 네. 돌파까지 성공되는 모습. 맞습니다. 박정은 선수가 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김성민 선수의 네, 공백을 확실히 뭐 느끼지 못할 정도로 득점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곽정은이 석점 플레이를 성공할 수 있을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실패하면서 네. 아쉽게도 2점만을 가져가는 상명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자, 1분도 채 남지 않은 3쿼터입니다. 이번에 이용호가 던집니다. 이용호 오늘도 감각이 좀 좋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최진강이 분전하고 있지만 이용호도 좀 살아나야 건국대학교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 선수가 뭐 이정도 슛은 지금 3개를 다 성공시켰는데 지금 3쿼터에는 3점 네. 3개 정도 던져서 다 실패를 했거든요. 네, 야투 감각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성환이 좌중간에서 석점 놓칩니다. 리바운드 잡는 건국대학교 빠르게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 9점 차라고 하면 건국대학교도 충분히 해볼 만한 점수 차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공격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가져가냐 아니면 그대로 넘어가느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차와 샷클락의 차이는 3초 차입니다. 오른쪽에서 전태현 석점에 성공합니다. 추격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네. 마지막 공격을 전개하는 상명대학교입니다. 전성환의 석점 들어가지 않으면서 네. 건국대학교가 상명대학교를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6점 차로 따라 붙었죠. 어쨌든 뭐 추격의 중심에는 최진광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전태현 선수가 뭐 경기 내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네. 정말 귀중한 추격의 불을 당기는 3점프를 성공시켜줬습니다. 네, 10점 차 이상이 났던 경기가 어느새 45대 39로 좁혀진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건국대학교가 추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상명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갈지 여기는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입니다. 3쿼터 건국대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계속 접근전까지 펼쳐왔는데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는데요. 네. 분명히 종료한 3분 전부터 4분 전부터는 그 건국대공격의 핵심이죠. 최진강 선수가 살아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태현 선수의 3점슛 림을 가르면서 6점 차로 접근전을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점 차가 났던 점수차가 45대 39, 6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이러면 완전 추격 사정권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승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3쿼터까지 곽정훈 선수가 상명대학교에서 15점을 기록하면서 김성민과 주전 선수들의 공백을 느끼지 못하게 했지만 또 최진강이 또 살아나면서 그렇죠.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건국대학교는 최진광이나 서현 선수가 전반전에 조금 부진했거든요. 근데 네. 후반전은 어쨌든 좀 득점에 가담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전태현 선수 3점슛을 4개 던져서 지금 하나를 성공시켰는데 네. 그 부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추격의 불씨를 당기는 그런 부분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공격 전개하는 상명대학교 오른쪽에서 이호준입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건국대학교. 첫 공격이 좀 중요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4쿼터 과연 오늘 승리는 어느 팀이 차지할지 최진강이 분위기 좋은 최진강이 공격을 전개합니다. 서현석에게 다시 한번 내줍니다만 네. 이번에 패스가 조금 아쉬웠군요. 그렇죠. 네. 수비가 몰린 상황에서 그렇죠. 주현우에게 주려다가 맞습니다. 뺏겼습니다. 너무 완벽한 게임을 하려고 했죠. 네. 다시 한번 상명대학교가 다시 앞서 나갈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라면 차라리 뭐 이제 탄력이 좋기 때문에 레이업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네. 좋았을 텐데. 그러나 파울을 불리지 않았고 이용호가 공을 따냅니다. 빠르게 다시 공격을 맞아요. 전개하는 네. 건국대학교. 이용호가 내주고 서현석 레이업 성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4점 차가 되죠. 45대 41 네, 점수차는 그렇죠. 4점 차입니다. 네. 전반전까지 흐름이 비교적 좀 손쉬운 경기가 될 것 같았는데 그렇죠. 후반전 그리고 3쿼터 막바지와 4쿼터 초반 팽팽한 경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손끝이 좋은 곽정훈 이번에 성공시킬 수 있을지 곽정훈이 어, 성공합니다. 오늘 곽정훈 그렇죠. 18점째거든요. 3점슛도 4개째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번 3점슛은 어쨌든 건국대학교가 추격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 부분 잠재우는 또 좋은 3점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상훈 감독의 본인인데요. 네. 하지만 건국대학교도 끈질긴 공격으로 그렇죠.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주 인상적인 팁인이었죠. 네, 뒷백이었죠. 자, 48대 43, 점수는 5점 차. 네. 공격 전개는 상명대학교입니다. 자, 가운데서 공격 전개하고요. 안쪽으로 투입합니다. 센스 있는 패. 아, 김한솔. 자, 건국대학교가 이제 수비를 좀 먼저 해야죠. 앞선 상황도 너무 오픈 찬스를 내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너무 손쉬운 골을 내줬거든요. 예, 그 수비에서 집중을 좀 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최진강이 멋진 플레이 하지만 공격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전성환 빠르게 올라가려다가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한솔과 스크린 받고 오른쪽으로 석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굉장한 빅샷이 될 수 그렇죠. 있었던 네. 석점을 네. 놓치고 합니다. 10점 차가 될 수 있는 샷이었거든요. 예, 네. 상당히 건국대 입장에서는 럭키합니다. 네. 자, 이런 공격 실패를 얻었으니 이번 전국대는 공격을 성공시켜야 점수 차이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가 계속 지금 수비에서 조금씩 한 발씩 반 발씩 늦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진강 그렇죠. 올라갑니다. 아, 네. 득점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귀중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자, 순간적으로 뭐 이제 그 도망가려는 자와 쫓아가려는 자에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는데 최진공 선수가 자유투로 한호흡을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2구를 모두 성공시키면 5점 차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건국대입니다. 자, 오늘 3쿼터 후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최진광. 자유투까지 성공시킬 수 있을지. 1구 들어갑니다. 자, 어렵사리 들어갔고 이 어렵사리 들어간 자유투가 건국대학교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렇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가 2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강 2구를 성공시킨다면 5점 차로 좁힐 수 있습니다. 선상에서 자꾸 자유투를 실패를 했었는데 2구는 놓칩니다. 6점 차. 다시 상명대학교 빠르게 공격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건국대학교가 전방부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골 밑에 아무도 없는 김한솔 득점하면서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건국대학교는 수비에서 집중력이 계속 좀 아쉬운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높이에서 분명히 앞서는 건국대학교인데 네. 이골 밑에 아무도 없었고 또 그렇죠. 들어오는 김한솔을 막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득점에 반칙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뭐 두 선수의 호흡이 좋긴 하지만 네. 그 전에서 정리하기 전에 그런 픽 게임을 하기 전에 분명히 수비를 정리할 시간이 없진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석점 플레이를 완성하는 상명대학교 점수 차는 어느덧 9점 차로 벌려졌습니다. 상명대학교의 조직력이 그 조직력과 선수들 간의 호흡이 네, 상당히 좀 돋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축 선수들도 빠지고 신장적으로 열세를 보인 상명대학교인데 역시 조직력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보시다시피 그 상명대학교의 2대2 게임을 계속 성공하는 반면에 네, 지금 건국대학교 2대2 게임을 계속 막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승관에서 뭐 쇼디펜스라고 하죠. 그 어떤 스크린어가 계속 나와가지고 드리블하는 선수를 막아주는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게 막히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격이 좀 안 풀려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수비를 펼쳐 보였던 이호준이 파울을 기록했습니다. 네. 샤클락은 12초 남았습니다. 이용우가 공격을 전개합니다. 다시 최진강에게. 최진강도 3쿼터 후반에 비해서 잠잠한 모습인데요. 서현석 올라갑니다. 그렇죠. 득점에 성공합니다. 뭐 비하인드 백패스 상당히 좋았고요. 또 서현석이 이번에 집중력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손끝이 뜨거울 땐 본인이 해결하고 이번에는 그렇죠. 서현석을 살려주는 플레이를 보여준 어쨌든 서현석이 저 최진강입니다. 정도까지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상명대도 막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미드레인지 점퍼보다는 계속해서 골밑을 공략하는 방법을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한솔의 손쉬운 2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계속 2대2 게임에 성공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전성환과 김한솔이. 저 부분에 대해서 그 선수들의 수비의 위치를 좀 바꿔주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2대2 플레이를 성공하고 있고 반대로 건국대학교는 2대2 플레이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용호가 왼쪽입니다. 최진강에게 주영을 불러냈습니다만 최진강 석점 무리한 석점인데요. 역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샤클락에 쫓겨서 또 던지고 말았습니다. 계속 지금 공격이 막히고 있죠. 네.
어떤 상명대의 수비가 좋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요. 4분의 그러니까 수비가 좋기 때문에 수비가 네. 좋고 공격대 패스 타임은 반박자보다 조금 느리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세트 오펜스에서 공격이 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현석에게 들어가야죠, 더. 네. 그래서 밀고 들어갈 때 다시 밖으로 빼줍니다. 주연 어렵사리 공을 잡았습니다. 네. 왼쪽에서 돌파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클락을 쫓겨서 던지지만 다시 한번 공격에 실패하는 건국대학교. 곽정원이다. 오늘 거의 수훈 선수급 활약을 했던 곽정원인데요. 파울이 불리지 않고 공격권만 따내고 있죠. 작전 타임 건국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지금 답답한 흐름이긴 한데요. 어쨌든 상명대가 지금 네, 어떤 2대2 게임에 대한 우위를 네. 가지고 또 9점 차의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셨다시피 상명대는 2대2 게임을 계속 전성환과 김한솔이 2대2 게임을 계속 효과적으로 풀어내면서 네. 점수를 쌓아갔고요. 또 건국대학교가 펼치는 그 최진관과 서현석 혹은 이용화 서현석의 어떤 픽게임은 거의 다 막아냈거든요. 앞선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국대학교가 퍽퍽해졌고요. 결과로 지금 9점 차로 상명대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명대는 부드럽게 2대1 게임을 해가고 있었고 건국대학교는 2대1 플레이에 막히면서 네. 어찌 보면 최진관과 개인적인 플레이에 의존을 했는데 그 그렇죠. 부분이 네. 점수차를 다시 벌어지게끔 한 계기가 됐습니다. 대명사로 얘기하면 조직력과 어떤 개인기에 대한 의존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쿼터 남은 시간은 4분 53초입니다. 이 분위기대로라면 상명대학교가 승리를 거둘 것 같은데 네네. 건국대학교도 남은 시간 오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더욱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작전을 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두 팀의 감독. 오늘 승리가 절실한 만큼 또 감독들의 또 열정적인 좀 작전을 지시하는 모습도 그렇죠.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네, 건국대학교는 지금 일단 수비가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경기 투시 어렵습니다. 뭐 너무 단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네, 수비가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좀 승리하기 어렵고요. 반면에 상명대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꾸준함 그리고 집중력적인 부분, 어떤 전략이나 전술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유지한다라고 하면 네, 뭐 건국대를 상대로 좀 2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좀 상황을 마주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승이 절실한 두 팀이 만났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은 4분 53초입니다. 상명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왔다 갔다 공격하고 있는 전성환, 서현석과 맞대결입니다. 서현석을 상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들어갑니다. 아, 정말 센스 있는 모습 저는 어렵다고 봤는데 그렇죠, 정말. 네. 결국에는 성공시켰습니다. 정말 그 집념의 승리입니다, 진짜. 네. 네. 높이와 스피드가 맞붙었지만 스피드가 이었고요. 서현석 네. 다시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본인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방 같은 경우에는 미드레인지를 이렇게 돌파를 잡고 미드레인지를 좀 활용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시 상명대학교의 네. 공격입니다. 대학교는 어쨌든 수비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또 다시 또 서현석 선수 내고 1대1을 하죠. 네. 네. 김한솔에게 내줍니다. 다시 한번 공격하고 있는 상명대학교 공을 이호준에게 내줬습니다. 이호준 돌파합니다만 놓쳤습니다. 그러나 파울이 불리는군요. 네. 양팀 모두 파울은 뭐 지금 하나씩밖에 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예. 파울 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상명대학교의 작전 타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걸 지시하려고 작전 타임을 불렀을까요? 네, 뭐 일단 선수들에게 또 이제 남은 4분 동안 네.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하나의 심판들에게 이제 그 공격을 시작하는 위치를 물어보는 걸로 봐서는 네. 한 번에 패턴 플레이를 좀 지시를 하지 않을까. 네. 뭐 각 팀마다 패턴들이 뭐 적게는 뭐 10개, 뭐 많게는 뭐 한 50개까지 있는 팀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학팀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 네. 공격의 위치를 물어보는 걸로 봤을 때는 좀 어떤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을 성공을 시키고 그렇다라고 하면 또 다시 두 자릿수로 달아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건국대학교한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패턴 플레이를 지시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전 타임 이후에 상명대학교가 어떤 패턴 플레이를 펼치게 될지도 지켜보는 것도 그렇죠. 또 하나의 네. 재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성환 선수가 많이 뛰긴 뛰었죠. 약간 뭐 쥐가 난 것 같은데요. 아, 전성환 선수 오늘 정말 센스 그렇죠. 있는 모습 많이 보여줬고 또 열심히 그렇죠. 뛰었는데 네. 쥐까지 나면서 맞습니다. 오늘 팀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명대학교는 이호준, 전성환, 그리고 정진우, 김한솔 선수가 앞서 3쿼터까지는 전부 다 뛰었습니다. 30분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벤치 멤버가 좀 얇다 보니까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네. 네. 주전으로 나왔던 선수들에게 좀 과도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전성환 선수가 지금 쥐가 나서 게임에는 좀 나서지 못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 시간이 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이것이 아.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또 차이는 아니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공격이 좀 그렇죠. 말씀드리자마자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 상황을 기회를 보죠. 틈타서 네. 쫓아갈 수 있을지. 이용호가 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최진강에게 네. 전성환 선수 몸 상태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한번 쥐가 나면 네. 조금 더 또 이제 플레이 또 강도를 높이다 보면 바로 또 쥐가 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상명대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또 상명대 입장에서는 김성민과 또 부상 선수가 또 2명이나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전성환 선수의 어떤 부상 여부도 굉장히 좀 그렇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이공격을 한국을 시킨다라고 하면 네, 다시 한번 추격에 불을 댕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비하고 있는 상명대학교가 공을 뺏어냈습니다. 이 공격을 성공할 수 있을지. 다시 올라갑니다만 공을 더듬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굉장한 열정을 보이고 네. 있는데 곽정훈이 공을 따냈습니다. 네. 네, 트래블링. 트래블링이 시작되는군요. 두 팀이 굉장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상현 감독도 약간 좀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판정에.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트래블링이 지적되면서 네. 공격권은 잘 건국대학교가. 네. 야로번드 공격을 상명대학 건국대학교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가 공격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보기는 좋았습니다. 대학교 네. 선수들이 역시 막 열심히 공간에 뛰어드는 모습들은 진짜.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대학교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네. 오늘 두 팀 얼마나 승리를 원하는지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지금 상명대는 뜻하지 않게 전성환 선수가 발에 쥐가 나면서 전력에서 지금 이탈을 네, 했습니다. 활약이 많았죠. 네. 네. 앞선 장면도 서현 선수를 또 한 번 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전성환 선수가 거의 트리플 더블급의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네. 있었습니다. 패스를 빼줄 때 이번에도 수비를 성공하는 상명대입니다. 정진욱에게 공을 연결합니다. 상명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공격을 성공시켜야 우리 정성환 선수의 부상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한솔 다시 픽게임이었고요. 왼쪽으로 상당히- 석점 네. 들어갑니다. 박정훈. 상당히 볼의 흐름이 좋았죠. 네. 박정훈 오늘 이 석점을 성공시키면서 21득점을 그렇죠. 만들어냅니다. 오늘 뭐 상명대가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박정원 선수가 정말 히로인입니다. 네. 네. 김성민 선수의 공백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전태현 올라갑니다. 3점 짧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상명대학교. 남은 시간은 2분 20초입니다. 점수차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10점 차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공격까지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상명대는 뭐 승리를 위해서 한 9분 응선을 넘어서는 느낌까지. 그렇습니다. 아, 김한솔 선수가 네. 소연석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한솔 선수도 웃죠. 네.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네, 이번 네. 쉬운 장면이 아니었죠. 쉬운 그렇습니다. 자세가 아니었죠. 네. 왼손으로 올려놓으면서 그렇죠. 점수차는 62대 48로 더 벌어졌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네. 상명대학교가 승리를 위해서 진짜로 9분 응선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그 상명대가 지난 3분부터 전성원 선수가 공백이 있었거든요. 네. 공백 속에 이제까지 잘 관리해오던 그 턴오버가 다시 뭐 연이어지면서 네. 득점을 못했고요. 그러면서 또 실점을 또 연달아 내줬거든요. 그러면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상 선수가 2명이나 있었던 상명대학교인데 뭘까요? 저번 시즌부터 건국대가 상명대하면 만나면 힘을 못 썼어요. 그렇죠. 좀, 저번 첫 번째 네. 맞대결도 그랬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상명대학교 상대로 연패를 기록하게 되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상명대학교 하면 전력이 올라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이제 아직까지 뭐 이제 1, 2학년 선수와 또 고창 선수들과 어떤 구조화적인 부분 그리고 계속 지금 슈팅 성공률이 높지가 못하거든요. 첫 네. 게임을 빼고는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약간 발목이 좀 잡히는 듯한 느낌을 좀 지울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상명대학교가 62대 48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게 되면 5연패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순위권도 상당히 하위에 처졌고 그렇습니다. 좀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오늘 경기였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쩌면 두 선수가 빠지면서 그 연패 탈출에 정말 좀 저로의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아쉽게도 조금 연패 탈출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뭐 2분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반면에 네. 반면에 상명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승리하면 3승 3패로 5할 승률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상위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상명대학교는 이창희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네. 오늘 처음 출전하게 그렇죠. 되는 이창희 네. 선수. 이용우가 돌파 성공합니다. 자, 아직 끝이 나지 않았음을 아직 보여주는 이용우입니다.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뭐 역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 네. 전성원 선수가 나왔군요. 네, 그렇죠. 네, 네. 좀 쉬고 쥐가 하지만 나왔음에도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네. 저런 패스를 할 수 있죠. 전성 선수가. 네. 그렇습니다. 다시 왼쪽에서 돌파 김한솔 올라갑니다. 성공합니다. 지금의 패스는 상당히 정말 교과서적인 패스 루트였습니다. 네. 네, 아, 김한솔 선수도 오늘 네. 굉장히 굳은 일 득점까지 그렇죠. 만들어내면서 팀의 승리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딱 해주고 있죠. 네, 최진가 먼 거리에서 아. 석점을 성공합니다. 점수 차는 11점 차입니다. 네. 조금 부진감이 있지만 어쨌든 터졌습니다. 네. 그 다음 경기를 위해서 건국대학교 선수들은 그럼요. 최대한 네, 점수를 그럼요. 좁혀서 네, 네.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 나가야 돼요. 어쨌든 공격에서 득점에서 특히 득점에서 성공률을 확인하는 부분과 또 득점의 총량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공을 따내는 건국대학교 속공으로 이어집니다. 2점 성공합니다. 그렇죠.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건국대학교입니다. 9점 차 55점 물론 어렵긴 하지만 또 종종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죠. 시간이 네.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승기는 지금 상명대학교 쪽으로 그렇죠. 기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성환 패스합니다. 그렇죠. 역시 이번에도 센스 있는 패스로 아. 박정훈. 이번 걸로 정말 확실히 이제 물리적으로도 좀 불가능한 네, 시간이 그렇습니다. 되고 말았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30초입니다. 점수차 11점 차고요. 올라갑니다만 실패합니다. 주현우가 네.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2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자, 전성환이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경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공을 뺏겼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건국대학교. 이번엔 주현우가 올라갑니다만 공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마지막에 아쉬운 파울까지 네.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11.7초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명대학교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동국대학교와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극복하는 1승을 따내게 됐고요. 건국대학교는 무려 5연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좀 과하게 말하면 충격적인 결과죠. 네. 자, 이렇게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66대 57. 상명대학교가 주전 선수들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네. 상명대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김성민이라는 슈터, 그리고 곽동기라는 블로커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들의 조직력 그리고 끈끈함, 집중력을 앞서서 승리를 거뒀고요.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그 고질적으로 문제였던 턴오버 부분은 좀 해결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낮은 야투 성공률에 발목을 잡히면서 또 5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명대학교가 66대 57로 건국대학교를 꺾었습니다. 잠시 후에 경기 승장 이상윤 감독과 수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입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 상명대학교가 주전 선수들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건국대학교를 꺾었습니다. 오늘의 승장 이상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자, 감독님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경기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이제 4쿼터 마지막까지 그냥 다리를 끌어가면서 그 네. 체력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작전 타임도 중간중간 불렀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좀 환자 선수들이 없어도 네.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준 게 굉장히 대견스럽습니다. 네, 오늘 주축 선수였던 두 선수가 빠지게 됐는데 특별히 우리 선수들에게 주문한 게 있을까요? 특별히 주문한 거는 이제 선수들로 하여금 일단 디펜스 상대가 이제 슈팅력이 좋으니까 이제 디펜스 외곽하고 안쪽으로 좀 큰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앞서면서 이제 그 골밑에 볼이 좀 안 들어가도록 좀 했는데 네. 몇 개는 좋지만 선수들이 좀 몸을 날려가면서 디펜스 한 게 아주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공격적인 부분에 오늘 그 패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전상훈 선수한테 어떤 지시를 좀 하셨고 또 김한 선수가 인사이드 잘 지켰는데 어떤 지시를 좀 하셨는지. 예. 지금 전성환 선수하고 곽동기 선수가 그 2대2 투맨 게임은 그 호흡이 잘 맞았었는데 네, 그렇죠. 네. 지금 김한솔 선수가 지금 연습을 좀 같이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전성환 선수는 원래 뭐 패스력이 좋은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2대1을 좀 했는데 다행히 그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대 쪽에서 그거를 조금 전성환 선수를 놔준 게 좀 오늘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중간고사 휴식기가 끝나고 첫 번째 경기에서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어떤 각오로 임하고 또 어떻게 경기를 펼쳐나갈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선수들이 굉장히 좀 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팀 멤버도 없고요. 그래서 6, 7명 선수가 지금 게임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보완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네. 다음 주에 명지대하고 게임을 있었는데 명지대한테도 지금 뭐 4쿼터 역전패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홈인 만큼 체력적인 보완을 잘 해서 지금 연습을 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좋은 모습 보여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명대학교 이상현 감독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수훈 선수 곽정훈 선수를 만나볼 텐데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수훈 선수죠. 바로 김성민 선수의 공백을 완벽하게 지어낸 곽정훈 선수 모셔봤습니다. 곽정훈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높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오늘 승리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바로 제 옆자리에 곽정훈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부상 선수가 많았습니다. 팀 내. 그래서 조금 안 좋은 분위기로 경기에 출전했을 텐데 어떤 각오로 임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합 전에는 형들이 많이 다쳐가지고 네. 호준이 같은 2학년 같은 경우 많이 출전도 못하고 했는데 오늘 많이 떨렸을 것 같은데 네. 평소에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보답 많이 해주고 네. 특히 성환이 형이 좀 더 자신감 있게 패스나 드리블 돌파나 이런 거 많이 빼줘가지고 찬스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숱한 찬스를 거의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석점이라든지 2점이라든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또 오늘 감각에 대해서 어떤 좀 다른 게 있을까요, 평소와? 연습할 때는 그러니까 몸 풀 때는 별로 슛이 별로 안 좋았는데 네. 처음 슛이 들어가면 자신감 있게 계속 예. 있어가지고 그냥 네. 형들도 자신 있게 던져라 걔한테 24초 걸리는 것보다 찬스 때 던지는 게 낫다 던져야지 들어가지 이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자신감 있게 그 들어가서 이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플레잉 타임이 길었던 점과 그리고 네. 또 게임 전에 오늘 김성민 선수가 안 오긴 했지만 네. 그 역할을 지금 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듣고 왔고 플레잉 타임이 좀 길었던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좀 없었는지. 예. 1쿼터에 파울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 원철이 같은 경우 호준이들이 많이 도와줬고 그 시간에 그 공백만큼 2학년이 뛰면서 미스매치 없이 그냥 자신감 있게 해줬고 네. 특히 성민이 형이 그 시합 전에 자신감 있게 해라. 네. 네가 던져야 된다. 던져야지 공격할 사람이 있어야지 왜 슈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해줬습니다. 성민 형 얘기가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선배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곽정훈 선수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4강이 일단 목표긴 목표인데 점점 올라갈 거고
다음 경기가 홈 경기 명지대전인데 동기 형이랑 성민 형이었기 때문에 이 분위기 그대로 승리로 이끌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훈 선수, 곽정훈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상명대학교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오늘 경기 평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어쨌든 오늘 그 마지막 인터뷰랑 승우 선수인 곽정훈 선수가 그 김성민 선수의 공백을 완벽히 메꿔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성원 선수가 또 외곽에서, 그리고 또 김한 선수가 혼자지만 혼자 인사이드를 잘 버텨주면서 항명대가 또 예상 밖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좀 아쉬운 경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뭐 5연패를 당했는데요. 오늘 경기를 좀 터닝 포인트로 연패 탈출을 좀 생각했을 텐데 아쉽게도 뭐 조급함에 좀 휘말리면서 또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경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상명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와 상명대학교 경기에서 상명대학교가 승리했다는 소식 끝으로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